북한의 창군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심상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다시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긴장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포착된 움직임, 지난 19일 얘기입니다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산팔로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의 분석인데 19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 사진입니다. 예. 내용은 북쪽갱도 인근에서 탄광차 5대가 이제 포착이 됐고 또 예. 소형 정비 트레일러가 건물 옆에서 또 대기하고 있는 장면. 예. 또 배수 작업이 중단됐다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새로 산팔로스에서 지적한 예. 변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산팔로스는 이런 것들이 핵실험이 임박하다라고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예. 통상적인 시설 운영 차원에서 봐도 또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점이 양쪽에 다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이 뭐 오늘 한다는 것이 내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임박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시설 운영하는 것인지는 너무 또 성급한 추측은 또 하기 어렵다. 이런 예.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제기한 겁니다.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내일 모레 네, 25일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북한의 기념일이라서 그런 모양이죠. 네, 그렇긴 한데 대개 이제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기념일 당일에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있긴 예. 있었는데 당일보다는 전날이나 전전날, 어쩌면은 3일 전쯤. 그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장거리 로켓 같은 경우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장거리 로켓의 경우는 거의 4일 전에 했습니다. 예. 매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미리 이제 예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다른 사례의 경우도 이틀 정도 앞서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25일 당일보다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는 25일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창군 기념일의 열병식이 주요 행사입니다. 근데 열병식을 사실은 지난 15일에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스케줄을 앞당긴 것 같습니다. 25일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내적으로 선전선동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는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전과 비교할 때 최근의 중국 움직임, 미국 움직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북한은 외부의 압박에 대해서 굴복한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뭐 굴복한 적이 있긴 있는데 그건 또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서 굴복한 그런 또 설명이 많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북한이 가진 것은 군사적인 도발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한 도발 가능성을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그 자체로 존재감이 상실이 되고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됐을 때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한 사정 때문에 북한은 끊임없이 외부의 압박이 오면 거기에 저항하고 반발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켜왔습니다. 예. 설사 무서운 일이 있어도 압박에 굴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 다음 마련되는 협상 국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그야말로 계산법이고요. 예.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면입니다. 초기 국면에서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번에는 이제 중국과 같이 연합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의 전면에 나섰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시나리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중국은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항상 회유를 병행하고 오히려 회유 쪽에 무게가 더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회유의 내용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저항이나 반발의 강도를 낮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도발할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중국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물밑 압박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 회유의 내용에 따라서 도발을 안 할 수도 있고 도발을 하더라도 지난번 16일 새벽처럼 낮은 수준의 도발 정도로 끝낼 수도 네.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 지금 한반도 쪽으로 오고 있다고 우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확실히 오는 모양이죠. 네, 이제 지난번에 한번 틀렸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그렇지만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호주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칼빈슨함이 수일 내로 도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25일에 도착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미 23일이니까 25일이면 이틀 남았는데 예. 지금 이 배가 필리핀 남부나 동부 해상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동해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5,000km 떨어져 있습니다. 5,000km인데 별일이 없다면 항공모함은 하루에 1,000km 정도 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5,000km 남았는데 하루에 1,000km 가는데 한 닷새 걸려요. 닷새 걸려야 되죠. 오늘 23일이 어제부터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27일 정도에 예. 도착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25일에 동해 도착은 좀 무리고요. 25일 정도면은 제주 남부 해상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접근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네. 한반도 위기설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0일, 11일 전후에서 우리 이제 북폭설이 갑자기 퍼졌는데 예. 그 이유가 칼빈슨함의 항로 변경이었습니다. 예. 당연히 이번에도 칼빈슨함이 접근하기 때문에 북폭설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예. 특히 그 당시의 얘기가 이 칼빈슨함이 와가지고 요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25일까지 동해에 도착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요격을 한다. 이 말은 요격을 하는 구축함이 동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주 남부 해상에서 북한이 동해로 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격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북폭설, 위기설 지난 열흘 전보다는 훨씬 더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술적으로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예. 하는 논의가 지난 며칠 동안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위기설은 나오겠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않겠지만 그 수위는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네. 과연 중국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네.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과거와 다른 행태가 좀 이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북중 관계 중대 고비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북중 관계가 나빠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의 일이 아니고 예.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 5년 이상 예.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해서 북한과 중국이 갑작스럽게 예전에 보지 못한 어떤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히 관계가 악화되는 건 틀림이 없겠는데 엄청난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또 압박하고 또 회유하는 문제를 중국이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후원을 하거나 협조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예. 이 사항은 북한에 대한 압박만 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양보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얘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 부분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한국과 미국이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예. 내용도 들어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수용을 할까?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 한국하고 미국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만 탓하기는 어렵고 이런 일이 이제 결국에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도 연합군사훈련을 네가 안 받으니까 북한이 저러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라. 예. 이렇게 양비론으로 상황을 변경시키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욱 압박의 강도를 세우는 그것은 상상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중국 언론 보도 내용 중에 좀 관심이 가는 내용이 네. 미국이 북한을 예방 타격하더라도 중국이 개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조가 있었어요. 이제 어제 환구시보라고 하는 이제 논평에서 나온 내용인데 예. 그 논평 중에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이른바 예방 타격, 이제 선제 타격이라고 알려진 이제 예방 타격인데 예. 예방 타격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중국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38선을 넘어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휴전선이겠죠.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으로 이동을 진격을 한다면 그때는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건데 뭐 환구시보가 중국 당국의 의지를 드러내는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논조를 봤을 때 중국 당국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최고 지도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몇 가지 의견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두 개 다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쟁 위기설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갑자기 대화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것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북미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인데 이렇게 북한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특히 미국이 관심을 갖고 중국조차도 이렇게 나선다면 예. 그 이면은 언제나 이렇게 압박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 이것이 만약에 성사가 되면 곧바로 도발 국면이 긴장 국면이 지난 다음에 예. 협상 국면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또 중국, 북한은 이런 부분에서 물밑 대화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네들은 상황 변화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우 이런 대화 국면에 개입이 안 돼 있으면 예. 나중에 사후 통보를 받는 셈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거 맞고 압박이 강화되는 것도 맞지만 이런 상황의 끝에 가서는 갑작스럽게 대화가 나올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정말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중단은 못하지만 1년 정도는 또 수위를 낮춰서 한시적으로.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중단할 여유가 있다고 표명을 한다면 이런 상황도 우리가 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